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공파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노후에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남은 기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그러면 죽음을 잘 준비하면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파님, 네,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마님, 네. 죽음하면 혹시 떠오르는 책이 있나요? 떠오르는 책. 저는 일단 죽음하면 아직까지도 두렵고요. 죽음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렇죠. 정말 유명한 책인데 그 안 읽으신 분들보다 아마 읽으신 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안 읽으셨더라도 네. 책 제목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제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읽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기회가 돼서 읽어봤더니 안 읽었더라고요. 제목만 알고 제가 그냥 무조건 읽었어. 난 이걸 알아. 네, 그리고 내용이 쉽잖아요. 그 루게릭 병에 걸린 그 교수가 본인이 죽어가면서 그거를 정말 프로젝트로 해서 죽음에 대한 네. 그래서 삶에 대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제자가 모리 교수님한테 매주 화요일마다 네. 14주에 걸쳐서 방문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다고 하죠. 네. 루게릭 병에 걸려서 발끝부터 이제 이렇게 굳어져 오기 시작하잖아요. 몸이. 그렇죠. 근데 서서히 굳어져 오기 때문에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다라는 거를 알고 모든 사람들하고의 작별 인사 겸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자한테 매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마지막은 이제 본인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책이잖아요. 네. 그걸 제자가 엮은 거라서 너무 구성도 재밌더라고요. 정말 누구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잡으면은 놓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소설처럼 모리 교수와 얽힌 네. 그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들, 그리고 모리 교수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말 이야기로 잘 풀어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진짜 순식간에 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목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어서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책이 또 있구나. 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그 제자가 정리한 거잖아요. 네. 미치 앨범. 네. 앨범이랑 좀 헷갈려요. 미치 앨범. 네. 그쵸? 그 책이 정말 많은 영감을 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격언들 중에서도 모리 교수님이 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둘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계기가 있잖아요. 네. 이 책을 읽게 되고 나서부터예요. 그럼요. 네. 바로 그 모리 교수님이 직접 생전에 거의 25년 만에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번역하신 네. 그분이 다시 또 25년 만에 또 이 책을 진짜 모리 교수님이 생전에 쓰다가 마무리를 못한 이 책을 25년 만에 다시 또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공경희 님입니다. 이 책은 모리 교수님의 아들 롭 슈월츠, 모리 교수님이 모리 슈월츠시더라고요. 네. 아드님이 그 원고를 잘 보관하셨다가 책으로 정리한 것이고 공경희 님이 네. 25년 만에 번역을 또 하신 다시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책이고 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영감을 많이 얻었고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책은 딱 세트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지금 책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잔소리인데 싫어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만큼은 같이 한번 우리 네. 이야기하는 식으로 마치 라이브처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이런 책들은 한 권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리라 생각하거든요.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것들도 많고 네. 알고 있으면 자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죽음을 앞두고도 담대하게 받아들이신 이 분의 정신 세계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책의 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책으로부터도 얻지만 어떤 멘토가 있잖아요. 그럼요. 각자. 근데 이런 모리 교수님 같은 멘토가 내 주변에 있다. 네. 이러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책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치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나의 멘토한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는데 모리 교수님이 쭉 얘기를 해주고 계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 내용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군데군데 펼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영감을 얻을 수가 네. 있습니다. 25년 전에 출판한 책에서 네.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네. 새 책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아요. 네. 모리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몸이 이제 서서히 굳어오면서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과정에서 본인이 평생 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마디씩 이렇게 힘겹게 하신 내용들인데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라. 이게 모리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고요. 네. 과거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라. 그렇죠.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거든요. 또한 너무 늦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꾸고 살자. 이게 우리 가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또 가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것과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미래죠.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거와 다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파님을 바꾸려고 해요? 안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안 하죠. 안 해야 한다. 바꾸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저도 과거를 자꾸 잊으려고 하잖아요. 안 좋은 기억을 저는 머릿속에서 삭제하려고 하거든요.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누구나 살다 보면 옛날에 내가 왜 이랬었나 이런 자책을 하게 되는데 저는 벌써 다 잊어먹어가지고 과거는 안 좋은 기억보다는 다 아름다운 기억만 갖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새 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는 독특한 제약과 기회가 있는 특별한 성장기이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노후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 늙어가는 과정은 괴로운 변화의 연속이다. 당연시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난다. 나이 드는 일에 놀라거나 창피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며 거기에만 정신 팔려 있거나 세상이 이미 정한 정체성을 못 견디면 웰 에이징에 집중하기 어렵다. 웰 에이징, 이게 잘 나이 드는 거죠. 반대로 늙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 도발적인 기회로 본다면 노화의 문제들을 좋은 사람이 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너무 좋네요. 네. 모리 교수님께서 노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네. 아우, 가슴이 뿌듯하네요. 네. 노후가 네. 우중충하고 정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네.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말이 기억이 나네요, 홍빠님. 웰 에이징. 네. 잘 나이 드는 거,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기간이다. 그럼요. 이 책이 목표가 그겁니다. 잘 나이 들고 좋은 사람이 되자. 우리도 딱 그렇게 되고 싶네요. 우리 공주님들은 다들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해요. 네. 네, 이제 댓글들을 보면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정말 좋은 친구들하고의 모임이다. 저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코드가 비슷한 그 취향과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맞아야죠.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모리 교수님은 나이 들어서 우리가 감정 밸런스 게임을 잘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감정의 밸런스를 잘 맞추자 이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열정과 절망,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안정과 불안정, 나이를 잊을 때와 나이를 느낄 때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을 하거든요. 네. 또한 솔직함과 자기 기만, 이 두 가지 감정의 밸런스를 잘 맞추자.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현실 세계 위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후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걸 종교적인 거하고 연결 짓거나 주술적인 거, 막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국바님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저는 종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치매 예방에 저는 종교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안정감도 얻을 수 있으면서 네. 종교가 나쁜 짓 하라고 하는 종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일 해라. 나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이런 내용이 주르기 때문에 저는 종교의 장점을 잘 노후에는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좋은 일도 하고 본인의 그런 마음도 다스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요즘은 명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꼭 종교하고 영적인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포함되는 거죠. 네. 또한 우리가 느린 노화, 네. 빠른 노화 이런 균형을 또 잡아야 되고요. 네. 차갑거나 뜨겁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걸 차갑게 바라볼 수도 있고 뜨겁게 바라볼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차갑게 볼 수도 있고 정말 뜨겁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균형을 잡아 가야 된다. 네.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뜨겁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이런 감정들 속에서 타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모리 교수님의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고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이 네. 모든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공부하셨더라고요. 동양, 서양 다 받아들여서 본인이 소화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들이 어떤 면들은 동양의 성인들이 이야기하신 내용 또 서양의 깨달으신 분들이 하신 내용들이 다 막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포괄적으로 같아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속에서 소화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수록 정말 행복하게 잘 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웰 에이징이 되겠죠. 아주 조화로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사람들이 혼자 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외톨이가 된다는 그런 생각? 이런 거 그렇죠.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도 돼봐야 하고 혼자 당당해야 된다. 이 모리 교수님은 그것을 외로움과 고독으로 표현하셨어요. 네. 외로움은 좀 뭔가 부정적인 내가 외톨이가 된 그런 소외된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고독은 내가 선택한 네, 아주 주체적으로 네. 그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어서 네. 우리 공마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의 고통과 달리 고독은 혼자만 가질 수 있는 만족스럽고 기쁘고 유익한 경험을 하게 한다. 고독은 혼자여서 풍성해지는 기회를 준다. 자신을 경험하고 인생을 관조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상에 빠질 시간과 여유를 선사한다. 너무 멋있다. 네. 고독은 차분하고 평온하고 한적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준다. 관심사들을 떠올리고 자연이나 예술을 감상하고 정신수행에 몰두하게 한다. 타인들의 통제, 시선, 평가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본래의 내가 될 기회를 준다. 이 시간에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감동을 줄 걱정 따위는 내려놓아도 된다. 혼자일 때는 남의 단점과 유별남을 견딜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자고 깨도 된다. 한마디로 고독은 자신, 우주와 깊이 이어준다. 또 고독은 고요를 탐구할 기회를 준다. 온갖 소리로 넘쳐나는 생활 속에서 고요는 소리들 사이에 이상하고 불편한 공간일지 모른다. 하지만 고요 자체를 경험으로 보면 무척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된다.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그냥 저는 고독을 선택할래요. 저도요. 그런데 이 모리 교수님이 정리해 온 거를 보니까 이 내용뿐만 아니라 네. 정말 한 번 더 읽어보고 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독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고독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를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멈추기, 보기, 듣기. 우리가 계속 달려왔잖아요. 네. 나이가 좀 들었다.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되었다. 그럼 일단은 멈춰봐야 될 것 같아요. 멈춰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도 지금 OBS 그 방송 찍느라고 무지하게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틈이 나길래 얼른 겨울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네. 잠깐 멈춘 거죠. 그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생각을 깊게 하는가 그런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경험을 경험할 때 내 경험을 다시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바로 관찰이거든요. 당시 경험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면 적절해 보이는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나이며 그 경험을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가? 나를 객관화해 보라는.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냥 쏙 지나가 버렸어. 네. 그럼 이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봐주는 그렇지. 거죠. 네.
내가 그 경험한 거를 누군가 위해서 제3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걸 한번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을 점검하면서 생긴 감정이나 생각, 지혜의 본질은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내 느낌을 느낄 때. 그것도 똑같은 말이죠. 내가 그럼요. 느낀 걸 내가 느껴서 그 상태에 내가 어땠는지를 내가 제3자가 돼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 느낀 감정들이 당신 느꼈다고 꼽을 만한 감정들인가 생각해 보고 스스로 감정에 뭔가 덧붙이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건 정상인데 네. 화가 내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덧붙인단 말이에요. 맞아. 아니면 화가 나는 거를 안 난다고 막 해버려. 그렇죠. 그것도 못 느끼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화가 나는 거는 내가 날 수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네. 그 화가 나는 나를 지켜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지 안 낼지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럼요.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노후에는 멈춰봐야 된다. 멈춰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네. 나를 객관화해 보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사실은 간단한 얘기고 그렇지만 굉장한 진리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공파님 항상 저한테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마시고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파님 저는 한 부분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제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날 때 너무 막 과거에 대한 원망, 타인에 대한 원망, 네, 막 이런 본인이 받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 그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항상 그 얘기야. 네,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맞닿는 곳이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읽어볼게요. 네, 망각이라는 선물, 다른 사람에게 당한 멸시, 상처, 매몰찬 말, 냉대, 모욕.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동요하기 쉽다. 분노를 누그러뜨리면 상대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준 마음의 상처를 잊어도 좋다. 상처를 잊기 위해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꺼이 잊거나 차단하거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놓아둔다. 레리비죠. 네, 두 번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준 부정적인 감정들이 누그러져 이제 같은 의미나 힘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세 번째,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이슈가 지각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에서 밀어내고 즐거운 기억이나 공상에 집중한다. 네 번째, 이런 사건들의 기억이 흐려지게 한다. 곱씹고 기억하고 재현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윤곽이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해 뿌연 이미지로 변한다. 다섯 번째, 과거사를 들춰내지 않는다. 괴로운 사건과 자존심 상하는 감정을 상기시키는 자극을 피하려 노력한다. 그 기억들로 동요될 때마다 신경을 딴 데로 돌려 머릿속의 영화를 멈춘다. 전심전력해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에 몰두한다. 여섯 번째, 깊이 각인된 상처들을 잊는다. 이는 어렵고 까다로운 실천법이다. 기억은 자율적인 특성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할수록 이슈가 더 또렷이 부각된다. 하지만 망각을 유도하거나 이슈를 무시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잊는 데는 시간이 약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 잊어버리고 떨쳐내라는 거를 방법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네. 더 안 잊어진다고도 하거든요. 거기에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런 생각이 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나한테 힘을 줄 수 없다. 네. 이미 지나간 것이고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무시하려고 하는 거에 에너지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단 지켜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모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힘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내가 그냥 이게 내가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은 큰 힘이 없거든요. 이 아이들 속에서 약간 따돌림을 받거나 아니면 나를 무시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나이키인데 나이스를 내가 입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그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게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나이스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스를 입고 있었는데 누가 그거를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창피하고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왜 우리 엄마 나한테 나이키를 안 사주고 나이스를 사줘가지고 내가 이 망신을 당해야 되나 막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냥 가지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 에너지를 그게 발휘했냐면 제가 한 대학생 때까지도 되게 아팠어요. 그때를 얘기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승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게 그냥 에피소드가 됐고 힘을 잃더라고요. 그럼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런 거를 비롯해서 본인한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일들을 누구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일부러 모리 교수님 말씀처럼 과거사를 자꾸 들춰내서 네. 곱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생각이 나는 것은 거부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이야기고 일부러 내가 과거사를 들출 필요는 없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만났을 때 네. 우리 하는 일이 전부 그거거든요. 예전에 뭐가 서운했고 옛날에 뭐고 그건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거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레디비 네. 그냥 냅두자. 냅두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네. 읽게 된 그런 책이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여행 올 때 책을 딱 두 권만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두 권만 들고 와서 책 얘기도 좀 하고 바람도 쐬고 이러면서 저희끼리는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리 교수님의 이 책은 우리 노후에 교과서로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 정말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든든할 것 같아요. 책 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제목도 멋집니다. 네. 우리도 이토록 멋진 인생을 만들도록 해요. 네. 네, 우리 공치님들과 함께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야죠. 네, 좋은 웰 에이징을 맞아야죠.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